혹시 어젯밤 자다가 등골이 오싹해서 깨지는 않으셨나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뼛속까지 시린 그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진 않으셨나요?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어르신의 몸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차가운 기운은 단순한 오한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이 꽉 막혀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집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가 고장나면 큰 병이 찾아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는 사실 아시나요? 몸이 차가워지는 순간 우리는 암이나 치매 같은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차를 드십니다. 물론 생강도 아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사 먹는 일반 생강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딱딱하게 굳은 혈관과 바닥난 기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노란 일반 생강만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정말 잘 만나신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보약 생강의 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강은 일반 생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태국 왕실에서는 1000년 전부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먹였을 만큼 귀하게 여겼던 천연 자양강장제입니다. 바로 흑색 생강이라고 불리는 끄라차이담입니다. 한국말로는 검은 생강 혹은 흑생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제대로만 섭취하면 꺼져가는 몸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따뜻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뻥으로 뚫는 것처럼 혈관 속에 낀 기름때를 제거해줍니다. 죽어가는 기력을 되살려 20년 전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심지어 인삼이나 홍삼보다 더 강력한 효능을 가졌다고 해서 챔피언 생강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천하의 명약이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약이 됩니다. 특히 흑생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과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드셨다가는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흑생강이 왜 기적의 식재료인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단순한 효능 설명이 아니라 의학적인 원리까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흑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약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효과가 100배, 1000배 좋아지는 짝꿍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차로 마시는 것 말고도 족욕으로 활용하는 비법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고 알찬 꿀팁들이 쏟아지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아직 안 누르셨나요?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건강정보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몸을 살리는 체온 1도의 기적 흑생강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내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손을 들어 배 위에 올려보세요. 배가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로만 열이 확 오르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자꾸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시나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나요?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냉증을 방치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결국엔 심각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흑생강입니다. 첫 번째로 흑생강이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사라지는 유령. 혈관을 되살리는 혈관 청소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유령혈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에는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중 99%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세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히고 사라져버립니다. 혈관은 있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 유령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피가 안 통하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세포가 굶어 죽습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흑생강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상상 이상으로 풍부합니다. 혹시 장어가 남자들 힘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장어의 핵심 성분이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흑생강에는 일반 생강보다 무려 11배나 더 많은 아르기닌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보다는 4배굴보다는 3배나 많은 엄청난 양입니다. 이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기특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질소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딱딱하게 굽고 좁아진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넓혀줍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8차선 도로로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순환이 시원하게 잘 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따뜻한 피가 몸 구석구석 실핏줄 끝까지 잘 돌게 되니 체온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웠던 일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혈관 건강이야말로 장수의 첫 번째 조건인데 흑생강이 그 열쇠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장수 유전자 활성화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세포가 산화되어 녹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쇠못을 밖에 오래 두면 벌겋게 녹이 슬어서 부스러지죠. 우리 몸도 활성산소라는 독소 때문에 그렇게 녹이 슬어갑니다. 흑생강의 껍질을 까보면 속이 아주 진한 보라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짙은 색깔 속에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이 안토시아닌인데 흑생강에는 이 성분이 3배나 더 많습니다. 딸기보다는 무려 17배나 많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가장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고 암을 유발하는 나쁜 깡패입니다. 이 깡패들을 안토시아닌이 강력하게 물리쳐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흑생강은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는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깨웁니다. 시르투인은 평소에는 잠자고 있다가 흑생강 같은 특별한 성분을 만나면 비로소 깨어납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손상된 유전자를 스스로 복구하고 노화를 늦춥니다. 말 그대로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에 가까운 효능을 보여줍니다. 일반 생강에는 없는 폴리메톡시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만성 염증을 다스려줍니다. 비 오면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픈 분들에게는 천연 진통제나 다름없습니다. 염증만 잡아도 우리 몸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때문에 가슴이 철렁하실 때가 있죠. 방금 들었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고 아는 사람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러 왔더라 하고 한참 서 계신 적 없으신가요?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뇌세포도 결국은 혈액 공급이 잘 되어야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생강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줍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펑펑 공급해주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흑생강 추출물이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의 기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이나 라오스에서는 수험생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차로 즐겨 마십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들 하십니다. 자식들 못 알아보고 고생시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흑생강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뇌혈관이 튼튼해야 기억력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와 지긋지긋한 내장 지방 제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뱃살이 정말 안 빠집니다. 분명 예전이랑 똑같이 먹거나 오히려 덜 먹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이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남는 에너지가 전부 뱃살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흑생강 속에 있는 성분들이 지방 분해를 강력하게 돕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을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이 있습니다. 흑생강은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는 역할을 해서 지방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지던 끈질긴 내장 지방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뱃살이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도 줄어듭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체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힘들게 굶지 마시고 흑생강 차 한 잔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높여보세요. 다섯 번째 효능은 홍삼을 뛰어넘는 활력 증진과 스태미나 강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운 없을 때 비싼 홍삼을 찾으십니다. 물론 홍삼도 좋습니다. 하지만 흑생강은 홍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흑생강은 사포닌 성분이 홍삼보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오랫동안 남성들의 자양강장제로 쓰였을 정도입니다.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남성 활력에 좋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눕고만 싶을 때 흑생강이 꺼진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지 않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여성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몸이 축축 처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올랐다가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 안면홍조로 고생하십니다. 이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흑생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체력을 키워주어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팔팔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흑생강도 이것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면 안 되니까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금기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금기 조합은 바로 혈액응고 억제제입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뇌졸중, 과거력 때문에 병원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흑생강도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약과 흑생강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부작용이 생깁니다. 피가 너무 묽어지면 작은 상처가 났을 때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양치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는데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위장출혈 같은 위험한 상황이 와서 변이 짜장면처럼 검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흑생강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 드시는 시간과 간격을 두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 절대 금기 조합은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큰 수술뿐만 아니라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나 내시경, 검사도 포함됩니다. 작은 용종을 떼어내는 것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생강은 혈액순환을 너무 잘 되게 합니다. 수술 중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전에 건강기능식품 다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술이나 시술 날짜가 잡혔다면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흑생강을 끊으셔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드시는 흑생강환이나 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흑생강을 먹고 있다고 꼭 미리 말씀하셔야 안전합니다. 마취가 잘 안 되거나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것이 수술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 조합은 당뇨병 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흑생강이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약도 혈당을 낮추고 흑생강도 혈당을 낮춥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고혈당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이나 길을 걷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드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흑생강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입니다. 이왕 드시는 거 효과를 100배로 높여서 드셔야죠.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꿀입니다. 흑생강은 특유의 쌉싸름하고 매운맛이 있어서 먹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면 속이 좀 쓰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꿀을 섞어보세요. 꿀은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흑생강의 강한 맛도 중화시켜 주어 목 넘김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영양학적으로도 꿀의 미네랄과 흑생강의 성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피로 회복 효과가 배가 되어 드시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실 때는 꿀을 꼭 같이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의 달콤함이 흑생강의 효능을 몸 구석구석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레몬이나 귤 같은 비타민 C입니다. 흑생강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비타민 C를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납니다.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서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꼭 필요합니다. 흑생강이 혈관을 넓혀주고 비타민 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코팅해줍니다. 그야말로 혈관 건강을 위한 환상의 짝꿍입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귤 껍질인 진피와 함께 차로 드셔보세요.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기분까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 조합으로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뚝 떨어집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은 대추입니다.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흑생강이 에너지를 강하게 끌어올린다면 대추는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너무 강하게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흑생강의 쓴맛을 잡아주어 맛도 아주 좋습니다. 함께 끓여서 차로 마시면 몸이 훈훈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효약입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말린 대추 몇 알이면 충분하니 꼭 같이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이 좋은 흑생강을 집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르신들도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은 흑생강차를 끓이는 것입니다. 먼저 말린 흑생강 슬라이스나 칩을 준비해주세요. 물 2리터 주전자에 말린 흑생강 5g에서 10g 정도를 넣습니다. 손으로 한 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세요.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물이 보라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우러나올 겁니다. 색깔이 참 곱고 신비롭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추나 감초를 몇 알 넣어도 좋습니다. 다 끓인 물은 식혀서 냉장고에 두고 물처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체온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두세 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향을 먼저 맡아보세요. 은은한 흙냄새와 생강향이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한 모금 마시면 뱃속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흑생강 밥을 지어 먹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별미이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쌀 위에 말린 흑생강 칩을 3조각에서 5조각 정도 넣어주세요. 아니면 흑생강 우린 물로 밥물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밥이 다 되면 흑생강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밥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밥 색깔이 살짝 보라색으로 물들어서 보기에도 예쁩니다. 생강을 싫어하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반찬 걱정 없이 밥만 먹어도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흑생강 꿀 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자청 만들듯이 흑생강을 꿀에 재워두는 겁니다. 말린 흑생강 칩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꿀을 가득 부어주세요.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흑생강의 좋은 성분이 꿀에 배어 나옵니다. 이 꿀을 한 숟가락 떠서 따뜻한 물에 타드시면 됩니다. 목이 아프거나 으슬으슬 추울 때 한 잔 마시면 금방 몸이 풀립니다.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에도 아주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흑생강칩까지 꼭꼭 씹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먹지 않고 족욕을 하는 것입니다. 흑생강은 먹어서도 좋지만 피부로 흡수시켜도 좋습니다. 족욕을 하실 때 흑생강 우린 물을 섞어보세요. 아니면 흑생강 티백을 우린 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그냥 따뜻한 물보다 혈액순환이 훨씬 빨라집니다. 발끝에 찬 기운이 사라지고 온몸에 땀이 금방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좀이나 발냄새 제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내 발을 위해 흑생강 족욕을 선물해보세요. 보관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효과가 떨어집니다. 말린 흑생강은 습기에 아주 약합니다. 꼭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변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루 제품은 뚜껑을 꽉 닫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습기가 들어가면 가루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 못 먹게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그늘진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싱크대 밑이나 가스레인지 옆은 피해주세요.
섭취하는 시간대와 계절별 요령도 있습니다. 흑생강은 활력을 주는 식품이라 밤늦게 드시면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없지만 에너지가 솟아서 눈이 말똥말똥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이나 점심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드시면 에너지를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가시기 전에 한 잔 드시면 땀도 잘 나고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피곤한 오후 3시쯤 커피 대신 드시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셔서 체온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여름에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겉은 덥지만 속은 차가워지는 외열내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미지근한 흑생강차를 드시면 냉방병을 예방하고 여름철 기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소용없습니다. 위장이 많이 약하시거나 위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양을 아주 적게 줄이거나 밥을 배불리 드신 직후에 드셔보세요. 그래도 불편하다면 억지로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태아나 아기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이나 궁금한 점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약을 보조하는 것이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흑생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오해와 진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흑생강이 일반 생강을 태운 것이냐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탄 생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흑생강은 원래 속살이 보라색인 생강의 한 종류입니다. 인삼을 쪄서 홍삼을 만드는 것처럼 가공한 것이 아니라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원산지는 주로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동남아 지역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말린 칩 5조각에서 10조각 내외 가루는 티스푼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네, 흑생강은 보통 껍질째 말려서 나옵니다. 껍질에도 폴리페놀 같은 좋은 영양분이 많습니다. 과일도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 것처럼 흑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린 제품이라면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차로 끓이실 때는 껍질째 넣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입니다. 흑생강은 우리나라에서 생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으로 드시면 맛이 너무 쓰고 아려서 먹기가 힘듭니다. 건조하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유효 성분이 더 늘어납니다. 말리거나 발효시킨 것을 드시는 게 효과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3개월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번에 효과를 보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매일매일 물 마시듯이 꾸준함이 비결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흑생강은 일반 생강보다 아르기닌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혈관 청소와 체온 상승에 탁월합니다. 둘째, 혈액응고 억제제나 수술 전 당뇨약 복용 시에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꿀이나 대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몸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생명이 돕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흑생강차 한 잔으로 몸을 데워보세요. 밥 지을 때 몇 조각 넣는 작은 정성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체온 1도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10년이 늘어납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습관입니다. 다 약으로만 건강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자연이 준 선물로 건강을 챙기세요.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건강은 지금부터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만세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